자, 이번 시간에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이 뭐냐면요. 개념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개념은 의문문인 문장을 명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의문문인 문장을 명사로 사용하는 것. 여기서 제 1강 기초 강의를 한번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문장을 명사로 사용하는 걸 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문장을 명사로 사용하는 것. 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문장을 명사로 사용하는 걸 저는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문장을 명사로 사용하는 걸 제가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나라에서의 명사절은요, 대절이랑 whether, if절을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이 대절이랑 whether, if절을 명사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WH가 있는 의문문, WH가 있는 의문문이 명사로 사용되면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대절은요, 원래 평서문인 문장이에요. 평서문인 문장을 명사로 사용하면 대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whether, if절은요, 이건 뭐냐면 WH가 없는 의문문 있죠. 예를 들어서 Are you a student? 이런 거 있죠. Is he a doctor?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WH가 없는 의문문은 whether, if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란 녀석이 의문문이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평서문의 어순을 가지게 된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이 whether, if절도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렀어야죠. 그런데 그런 용어는 전혀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명사절은 대절과 whether, if절이 있다라고 하면서 WH가 있는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런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평서문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을 명사로 쓰고 싶다. 그러면 앞에 뭐를 붙인다? 네, that을 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 의문문인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문문인 문장이 의문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의문문입니다. Is he a doctor? 이런 식으로. 그럴 땐 앞에다 뭘 붙인다? whether를 붙인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 녀석이 의문문은 아닐 테니까 whether를 붙이고 나서 그 뒤가 평서문 어순을 취한다. 그리고 WH가 있는 의문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o are you?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WH가 문장 제일 앞에 이미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붙일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Who are you가 Who you are가 돼요. 왜? WH 뒤로 평서문 어순을 취해야 되거든요. 평서문 어순. whether 뒤로 평서문 어순. 이렇게만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문장이 있을 때 평서문인 문장은 앞에 that을 붙이면 명사로 쓸 수 있구나. 의문문인 문장은 WH가 없으면 앞에 whether를 붙이고 평서문 어순을 취하면 명사로 쓸 수가 있구나. 그리고 WH가 있는 의문문은 WH가 문장 제일 앞에 이미 있으니까 다른 거 붙일 필요 없이 그 뒤가 평서문 어순이 되면 명사로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을 시작하기 전에 그 반대 개념인 간접 평서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물론 간접 평서문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어쨌든 평서문인 문장이 만약에 명사 역할을 하고 싶다. 예문이 이런 게 있어요. 자연 그 자체가 스승이자 학교다 라는 것은 사실이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주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이때 자연 그 자체가 스승이자 학교라는 것이라는 명사는 존재하지 않죠. 그게 아니라 어떤 녀석이 있는 겁니까? 네, 자연 그 자체가 스승이자 학교다 라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그 자체가 스승이자 학교다 라는 그 문장을 뭘로 쓰고 싶다고? 명사로 쓰고 싶다고. 그러면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that을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that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학교랑 선생님은 사실이고
자연 그 자체는 선생이고 학교고 이 구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인 건지 알 수가 없죠.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쓰는 거야? 경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내 뒤로 나오는 녀석은 문장인데 내가 명사로 쓸 거야 라는 경계 표시로 평서문일 때 뭘 붙여준다고? 네, 이 that을 붙여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that을 붙여주면 이 that이 시작이고 이 뒤로 나오는 문장은 문장이 아니라 명사로 쓰는 거야 라고 여기까지 딱 표시를 해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그 자체가 스승이자 학교다 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that절이 주어 자리에 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주어가 길잖아. 길기도 하고 동사가 너무 늦게 전달되니까 이 녀석을 뒤로 이렇게 날립니다. 이렇게 뒤로 날리면 어느 자리가 비죠? 주어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 빈 주어 자리는 흔히 말하는 가주어 it이란 녀석으로 채워주게 되죠. 영문학에선 이걸 이 긴 주어가 뒤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익스트라 포지션이라고 해서 뭐 외치 변형 이런 용어를 쓰는데 뭐 여러분은 아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취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 자, 이렇게 평서문인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하게 되면 명사 역할을 하는 녀석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충어.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울 간접 의문문도 당연하게 주어, 목적어, 보충어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서문인 문장은 할 수 없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간접 의문문을 보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맡는지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의문문인 문장이 주어 역할하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왜 마이크가 그 책을 필요로 했는지는 여전히 불가사의하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네요. 자, 이 문장이 의문문이었던 문장이라는 건 뭘로 알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의문사가 들어있네요. 왜에 해당하는 게 영어로 why니까 why로 시작하는 문장이었다면 당연히 의문문이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뭐인지 이렇게 끝났어요. 이것도 의문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위에 보니까 평서문인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뭐뭐라는 것, 뭐뭐인 것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런데 뭐뭐라는 것, 뭐뭐인 것 이거는 확정적인 내용이죠. 뭐뭐라는 것, 그가 남자라는 것, 그럼 그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내용이잖아요. 확정적인 내용. 그런데 왜 마이크가 그 책을 필요로 했는지 그건 왜 필요로 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뭐인지 이건 뭐냐면 미확정적인 것. 미확정적인 것. 그래서 이 문장이 원래 의문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영어로 나타내 보죠. 이걸 한번 영어로 나타내 보면 Why did Mike need the book? 자, 왜 마이클이 그 책을 필요로 했는지는 is still mysterio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Why did Mike need the book? 이건 의문문이죠. 하지만 이제 자기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의문문이었던 녀석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얘가 의문문 어순을 취해야 돼? 더 이상 의문문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문 어순을 취한다? 네, WH를 남겨둔 채 평서문 어순을 취하게 된다. 그럼 Why did Mike need the book? 이라는 녀석이 why 뒤로 평서문 어순을 취하려면 did Mike need가 아니라 네, Mike needed the book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의문문인 문장이 명사의 역할을 하려면 WHD로 반드시 무슨 문 어순을 취한다? 평서문 어순을 취한다가 학교 시험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요. 주어가 너무 길죠. 그리고 동사가 너무 늦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네, 뒤로 이동시킬 수 있다. 뒤로 이동시키면 주어 자리 비는데 네, 그 빈자리는 당연히 가주어 it으로 채우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해석할 때도요, 그냥, 그건 여전히 미스테리해. 그게 뭔데? 왜 마이클이 필요로 했는지 그 책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네, 가주어 진주어,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만약에 있잖아요. WH가 없는 의문문이었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가 행복한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자, 여러분, 주어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평서문인 문장이 아니라 의문문인 문장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건 뭘로 알 수 있나요? 일단, WH는 없는데? 지로 알 수 있죠, 지. 뭐뭐인지. 만약에 이게 평서문인 문장이었다면 그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가 행복한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건 그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모르죠. 모르는 거니까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문장은 is he happy? 라는 문장이었을 겁니다. is he happy? 그는 행복하니? 는 is unknown. 알려져 있지 않다. 자, 이때 만약에 is he happy는 문장인데 명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that을 붙여보자. that을 붙여보자. 그리고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할 때는 항상 무슨 문어순? 평서문 어순이어야 되니까 자리 바꿔보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무슨 문장이 되는 거죠? 내가 원래 의도했던 건 그가 행복한지는 알려져 있지 않던데 지금 아래에 있는 that he is happy is unknown은요. 그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의도랑은 달라지네요. WH가 없는 녀석이었어서 이게 평서문 어순을 취하고 that을 붙여버리니까 의문의 내용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that이 아니라 어떤 녀석을 붙인다? 네, whether라는 녀석을 붙인다. 이 whether는 뜻이 뭐예요? 뭐뭐인지 아닌지잖아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whether he is happy는 그가 행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is unknown,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whether if절을 뭐라고 배웠어요? 명사절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 녀석도 어디에서 나온 녀석이다? 의문문인 문장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WH가 있는 의문문은 명사의 역할을 할 때 WH는 그냥 냅두고 그 뒤가 무슨 문어순을 취한다? 평서문 어순을 취한다. 그런데 WH가 없는 의문문은 반드시 앞에 뭘 붙여주고 whether라는 녀석을 붙여주고 그 뒤가 평서문 어순을 취한다 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요, 이제 간접 의문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 살펴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은 명사절이라고 배우던 whether 절마저도 원래는 뭐였다? 의문문인 녀석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었다. 그런데 간접 의문문이랑의 차이는 뭐다? 간접 의문문은 WH가 있는 의문문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whether if절은요, WH가 없는 의문문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건 없어요. 단, 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녀석, 그러니까 WH가 있는 의문문, 그리고 WH가 없는 의문문, 이 둘 다 어디에서 역할을 하는지. 앞에서는 주어 역할을 하는 녀석만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녀석이랑 보어 역할을 하는 녀석, 그리고 특이하게 WH로 시작하는 녀석들은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녀석에 이어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녀석이요. 예문 볼게요. 나는 몰라요. 당신은 예전에 GTA5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분명히 의문문이네요. 이걸 합치면 나는 당신이 예전에 GTA5를 해본 적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라는 문장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예전에 GTA5를 해본 적이 있는지를 모른다.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나는 모른다는 I don't know가 되고요. 당신은 예전에 GTA5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의문문이니까 Have you played GTA5 before? 라는 문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는 무슨 문이죠? 네, 전체는 평서문이니까 일단 평서문으로 점을 찍어주고 이게 원래 의문문이었어요. 의문문인 녀석이 명사의 역할을 하려면 WH가 있는 녀석은 그냥 WH 냅두고 뒤에 평서문 어순. 그런데 WH가 없는 녀석은요. 앞에 뭘 붙여준다고?
네, whether라는 녀석을 붙여준다고요. whether라는 녀석을 붙여주고 이 뒤는 무슨 문어순을 취합니까? 네, 평서문어순을 취해야죠. 그런데 have you played는 의문문어순이잖아요. 그래서 평서문어순으로 바꾸면 you have played GTA 5 befor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이 한글을 영어로 바꾸면 이 문장이 되고요.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whether 대신에 더 간결한 모양인 if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if는 뭐냐면 whether의 대용어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if를 제일 처음 무슨 뜻으로 배우냐면 이 if를 제일 처음 배우는 뜻은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으로 배웁니다. 어? 우리는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으로 배우는데 이 녀석은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잖아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어떻게 구분하냐면 if 앞에 이렇게 타동사가 있잖아요. if 앞에 뭐가 존재한다? 이렇게 타동사가 있다. 그러면 그 if는 무슨 뜻이다?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 아니라 whether의 대용어인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다. 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힌트가 되는 겁니다. if가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이려면 뭐 뒤에 위치해야 된다? 타동사 뒤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예문 또 보겠습니다. 나는 궁금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휴가를 즐겼습니까? 이거죠? 그럼 나는 당신이 어디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것이 궁금하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어디에서 휴가를 즐겼는지가 궁금하다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걸 영어로 나타내면 I wonder where did you enjoy your vacation? 이라는 문장이 일단 전체적으로는 평서문일 거고요. where 이 WHD로 이미 존재하네요. WHD로 무슨 문어순? 평서문어순. Did you enjoy가 아니라 you enjoyed가 되겠죠. 자, 다음이요. 나는 몰라요. 무엇이 요즘 당신을 짜증나게 합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나는 무엇이 요즘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가 아니라 하는지를 모릅니다가 되겠고요. 영어로 하자면 I don't know what annoys you these days가 되는데 자, 전체는 평서문이고요. WHD로 무슨 문어순? 평서문어순이라고 하려고 했더니만 근데 이미 평서문어순이네요. 왜? what이 무엇이 이게 주어고요. 언어 이게 동사고요. you 이게 목적어고요. these days 이게 부사어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어 이렇게 평서문어순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냐면 자 WH가 만약에 주어가 아니라면 주어라면의 차이에 의해서 WH가 주어가 아니면 WH 뒤에 평서문어순을 취한다. 그런데 WH가 주어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평서문어순입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평서문어순입니다. 그래서 what 다음에 동사가 바로 이어지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WH 다음에 동사가 이어지는 이런 모양. 그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니까요. WH 다음에 동사가 이어지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의문문인 문장이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뭐 몇 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예문도 그렇게 많이 들어드리진 않을 건데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이 물건들을 샀습니까? 자, 나는 그에게 그가 이 물건들을 샀다는 것을 물어보았다가 아니라 샀는지를 물어보았다가 되고요. 이게 영어로 하자면 I asked him, Did you buy these items?가 되는데 자, 이 녀석은 의문문인데 뭐가 없어요? WH가 없죠? 그러면 앞에다가 뭘 붙여준다? WH를 붙여준다. whether를 붙여주고 그 whether 뒤에는 무슨 문어순? 평서문어순 did you buy가 아니라 you bought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대용어로 if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f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f가 그러면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네, 앞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말하는 수여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오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뭐가 위치한다? if 절이 위치한다. 여기서의 힌트는 뭐다? 수요 동사 오고 간접 목적어 온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if 절이 위치하면 그 if의 뜻은 뭘로 쓰이는 겁니까?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이는 겁니다. 자, 또 예문 보죠.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어요. 그가 왜 그 모델을 선택했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그에게 그가 왜 그 모델을 선택했다는 것을 물어보았다가 아니라 선택했는지를 물어보았다. 영어로 말하자면 I asked him why did he choose that model 이렇게 돼 있는데 WH 있네요. 근데 이 녀석이 의문문이 아니라 이제
명사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WH 뒤는 네, 평서문 어순을 취하게 됩니다. Did he choose는 he chose가 되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어요. 무엇이 그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나는 그에게 무엇이 그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물어보았다는 아니고요. 무엇이 그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물어보았다가 되겠고, 영어로 나타내자면 I asked him what caused the problem이 되는데, 자, 전체는 평서문이고요. 이 what이 주어예요, 아니에요? 무엇이 있느니 주어네요. 주어니까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동사가 따라오는. 애시 당초 처음부터 평서문 어순을 취하고 있는 녀석이라서 이건 더 이상 바꿀 게 없는 겁니다. 아,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WH가 주어가 아니다. 그러면 그 뒤가 평서문 어순. WH가 주어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배치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의문문인 문장이 보충어 역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하는 이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보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뭐뭐이다. 그리고 당신은 일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이거 합치면 뭐 너무 쉽게 내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일본에 가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가 아니라 있는 지이다가 되는 거고요. 영어로 나타내면 What I want to know.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다. is 나왔네요. 이다. 뭐이다? Have you been to Japan? 이건데 지금 보시면 이 의문문은 뭐가 없는 의문문이에요? WH가 없는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문장 앞에다가 뭘 붙여주면 네, whether를 붙여주면 이 녀석은 이제 의문문이 아니라 명사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이 whether 뒤에 무슨 문어순? 평서문 어순이니까 have you been to가 아니라 you have been to Japan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이 whether는요. 현대 영어에서는 네, if로 자주 대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인지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을 때? 비동사가 있을 때요. 아, 바로 앞에 뭐가 있다? 비동사가 있다. 비동사 뒤에 있는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다. 라고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녀석은 whether의 대용어고요. 자, 두 번째 의문 보죠. 내 의문점은 뭐뭐이다. 당신은 언제 차를 샀습니까? 자, 내 의문점은 당신이 언제 차를 샀다는 것이다가 아니라 샀는지이다가 되는 거고 영어로 나타내자면 My question is when did you buy your car? 이렇게 되어 있는데 WH가 이미 있네요. 이미 있으면 뭐만 해주시면 됩니까? 그 뒤를 평서문 어순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Did you buy가 you bought가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뭐이다. 그리고 무슨 차가 요즘 당신을 흥분시킵니까?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우리가 궁금한 건 무슨 차가 요즘 당신을 흥분시킨다는 것이다가 아니라 흥분시키는 지이다가 되고요. 영어로는 my question is 뭐 my question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궁금한 거니까요. Our question이겠죠. Our question is what car excites you these days? 인데 WH 있고요. 이 what이 car까지 같은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되는 녀석인데 무슨 차가 있는 이가네요. 아, WH가 뭐다? 주어다. 이게 주어야. 그러면 뒤에 뭐가 온다? 동사가 오고요. excite의 목적어가 you고요. these days는 네, 부사어네요. 아, 원래부터 무슨 문어순을 취하고 있습니까? 평서문 어순을 취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네, WH가 주어일 때. 네, WH가 주어면 뒤에는 원래부터 평서문 어순이다. 그러니까 바꿀 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평서문인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할 때에는 할 수 없었던 녀석인데 왜? 대절은요. 대절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WH로 시작하는 녀석들은 전부 다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hether 역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봅시다. 이건 WH 의문문의 특권입니다. 이 WH 의문문에는 뭐도 포함된다? 네, 여기에는 whether절도 포함됩니다. whether절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whether절은 그냥 명사절이라고만 언급을 하니까요. 네, 어쨌든 예문 보죠. 나는 몰라요. 당신은 직업을 바꾸고 싶습니까? 나는 당신이 직업을 바꾸고 싶다는 것을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직업을 바꾸고 싶은지를 모른답니다. 자, 그러니까 바꿔주시고 영어로 나타내면 I don't know of 다음에 당신은 직업을 바꾸고 싶습니까? 영어로는요 Do you want to change your job? 인데요.
이 녀석은 WH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없는 의문문이에요? 네, 없는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앞에 뭘 붙이신다? whether를 붙여주시고 이 whether 뒤에는 무슨 문어순? 평서문 어순이요. 그러니까 do you want가 아니라 그냥 you want to change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whether의 대용어인 if를 쓸 수는 없어요. 여기는 if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녀석은 WH의 특권이지 이 if의 특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if는 올 수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가 언제 회의에 참석할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나는 그가 언제 회의에 참석할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언제 회의에 참석할지를 신경 쓰지 않는다가 되고요. 영어로 나타내자면 I don't care about when will he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WH가 있네요. 있으면 뭐만 바꿔주면 된다? 그 뒤를 평서문 어순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will he가 아니라 he will이 되겠죠. 자, 마지막 우리의 선택은 뭐뭐에 달려있다. 무슨 영화가 당신을 슬프게 했나요? 자, 우리의 선택은 무슨 영화가 당신을 슬프게 했다는 것에 달려있다가 아니라 무슨 영화가 당신을 슬프게 했는지에 달려있다. 이건데 영어로 나타내면 Our choice depends on what movie made you sad 라는 문장인데요. WH가 있네요. What movie는 한 덩어리고요. WH가 있어요. 그런데 바꿔주려고 했더니 WH가 뭐? 네,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얘는 보어. 원래부터 평서문 어순이네요. 그러면 뭐만? 네, 뒤에 물음표만 없애주시면 완벽한 우리의 선택은 무슨 영화가 당신을 슬프게 했는지에 달려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whether랑 대용어인 if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whether가 오리지널이고요. if는 대용품, 그러니까 가짜예요, 가짜. 자리는요, whether 같은 경우는 다 됩니다. 주어 자리도 되고, 목적어 자리도 되고, 보어 자리도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되고. 그런데 대용품인 if는요,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에는 올 수 없고, 목적어 자리에 오고요. 현대 영어에선 보어 자리에도 굉장히 자주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나 주어 자리에는 절대로 오지 않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WH의 특권이었고요. 주어 자리는 문장 제일 시작점인데 문장 제일 시작에 if로 딱 써 있으면 뭐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 네, 당연히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요. or not을 붙일 수가 있고 안 붙일 수가 있는데 whether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붙이셔도 돼요. whether or not 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해도 되고요. whether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or not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if는 대용어다 보니까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절의 제일 마지막에만 쓸 수 있고요. if or not 이렇게 붙였으면 안 돼요. whether는 whether or not 혹은 whether 블라블라블라 or not 두 가지가 다 되는데 if는 if or not은 안 돼요. if 블라블라블라 or not만 됩니다. 자, 그리고 생략은 둘 다 불가능해요. 왜? whether나 if 둘 다 뭐가 있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 생략은 불가능하다. 예문으로 볼게요. 네, 예문 4개 먼저 깔아두겠습니다. 자, whether이니까 뭐뭐인지 아닌지잖아요. 그가 집으로 올지 안 올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나는 알고 싶어요. 그가 집에 올지 안 올지를. 그리고 그 문제는 그가 집에 올지 안 올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궁금해요. 그가 집에 올지 안 올지. 다 똑같네요. 다 똑같은데 지금 이만큼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그리고 보어 역할이랑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4가지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전부 다 뭘로 한번 바꿔볼까요? if로 한번 바꿔볼까요? if로. 바꿨는데 1번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주어 자리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다음에요. 목적어 자리요. 네,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if가 무슨 뜻이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다. 다음에 보어 역할을 할 때, 보어 역할? 네. 요즘 현대 영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고 옛날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쓰이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WH의 특권이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or not 같은 경우는 그녀는 궁금해요. 그가 집에 올지 안 올지. 근데 whether 같은 경우는 or not을 바로 뒤에 붙이셔도 되고요. 문장 제일 뒤에 붙이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if가 되면 이건 돼요. If he will come
home or not 이건 돼요. 근데 if or not 이렇게 붙여 쓰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뭐 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하셔가지고 모든 문법을 잘 끝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